오늘은 4월 3일이고요. 네. 비아그라 관련주를 보기 위해서 형준, 지금 빨리 출석을 미트보이, 부르도록 님 하겠습니다.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쌀 떨어진 거야? 네, 우리 집 쌀을 어떻게 다 알지? 희한하네. 네,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담자구님, 긍정의 힘님, 찬찬찬이님, 정병우님, 윤영숙님, 대제비제님, 해피정님, 최형님, 정직한 기술님, 패밀리 피싱님, 양영숙님, 원태호님, 남미용님, 그리고 정병우님, 네, 해드렸죠. 진아송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풍림부자님, JBS9895님, 건강한 미래님, 동신님, 도채호님, MNS님, 바다님, 마이드림님, 너는 나의 꽃님, 날마다 불기둥님, YHK님, 상위 10%님, 부자 오빠님, 염소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백호님, 어서오시고요. 한사발님, 해피정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오, 해피정님도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리고 HS윤님, 전미정님,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여의도 가즈아님 어서 오세요. 네. 연진이가 묵는 남친하고 사귀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원경님 어서 오시고요. 예, 여종성님, 빨강망토님, 이윤노님, 황금손님, 드리면 해피님. 네, 그리고요, 쌀사비팔님도 어서 오시고요. 간물주님, 네, 행복한 공간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출석은 불러야죠. 네, 바다님, 9시 5분 이후에 그래요. 9시 5분 이후에 오란 말이야. 네, 풍요로움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영란님, 김혜자님 어서 오세요. 서울여운님 반갑습니다.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디였지? 많이 왔어. 황금우주님, 네, 이순신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네, 사랑의 부자님, 네, 또 있나요? 네, 서이한님 어서 오시고, 얼음골님, 한송이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왕공대인님, 거위농장주님, 그라가스님, 돈나무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시골집 아빠님, 선한부자님, 고운언덕님, 이재호님, 김광규님, 정차란님, 차란, 네, 저거 뭐야, 그 별명으로 많이 했겠다. 차란, 네, 헌세디님 어서 오세요. 우W님, 억대연봉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헌세디, 떠돌이 숫사자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님이 물어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뭐라고? 비아그라 때문에, 네, 매지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종목 진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비아그라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번 보는 거요.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거 뭐 종목 진단 제가 종목 진단 했어요 막 이렇게 읽거나 그러면은 큰일 난다. 비아그라를 10개씩 매겨버릴 수가 있어. 잠 못 자게. 어디 봅시다. 유데나필이구나. 유데나필. 비아그라가 아니네. 네, 비아그라가 아니고 그 무엇이요? 헌세덱? 비아그라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저거 아니요? 거시기 자매품? 그런 거. 네. 자, 어디 보자. 임상 3 비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시험은 세 가지예요. 1상, 2상, 3상. 근데 3상은 또 나눠지더라고요. 네. 1, 2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잘은 몰라요. 근데 3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해놓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3상이 끝나면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전 세계 30개 병원에서 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한테 연락이 안 왔던데. 하긴 뭐 나는 필요가 없지.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진작 전화해 보시지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제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요거랑 그걸 뭔 상관이야? 네,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 이거는 지금 저거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 유데나필 이름은 필인데 그게 아니네? 비아그라가 아니네? 비아그라가 아니야. 이건 뭐 옛날 얘기였고. 이 비아그라 맞아요? 비아그라 아니면은 저거 안 하고. 네. 비아그라 아니면은 안 할 겁니다. 여기 있네. 맞네. 발기부전증 및 전립선 비대증.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야?
폰탄 수술 치료제라는 것도 되고 발기부전도 된다고? 와, 이거 뭐 멀티야? 그냥 저겁니까? 저거 그거 아니야? 그 뭐지? 저거 뭐예요? 그 만병통치약 같은 거야? 그쪽 그 약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원래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일트리님.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 뭐 다른 원래 용도였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네. 그 뭐 부작용이라고 그러죠. 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게 이게 뭐 부작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이 좀 됐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네, 희한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옵션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옵션 사항. 네, 뭐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고, 일단 임상 3상이라는 것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 거고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만약 끝난다 그러면은 뭐 요쪽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끝나봐야지 않은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 바이오 종목군들, 네, 연장들 많이 하세요. 제가 노래도 불러드렸잖아. 그대 없이는 못 사는, 네,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은요, 일단은 상장을 하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뭐 기타 등등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니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 왜?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 제가 항상 등산 갈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산에 갔는데 산 경사가 무지막지한 거야. 이렇게 막 무지막지해. 그리고 딱 위에서 나는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진짜 네 발로 이렇게 막 기어서 그러면서 와요.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잠깐 쉬는 데였거든요. 여기서 나를 딱 만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새끼들 기어 올라오는구만. 그러면서 딱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얼마나 남았어요? 죽도록 가야 됩니다. 이거 시작이야! 내가 그러고 룰루라라 내려왔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까요. 네. 한 시간만 더 기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같지. 꽝꽝. 네. 이 등산할 때 뭐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딴 거 하지 마. 이런 건 전부 다 진짜 고문이에요. 고문. 이거 죽도록 가도 안 나와. 짜증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길을 물어보면, 네. 아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딱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네, 이 정도 경사는 저쪽 가면요 장난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주지. 그렇게 이 정도 경사로 한 1시간만 더 기어 올라가시면 될걸요? 막, 지금 체력을 보아하니까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러면서 갑니다. 네, 죽이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뻥치면은 진짜 의지가 좀 그런 거지. 네, 코스가 긴 것들은 더 그래요. 짜증나.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셔야지 돼요. 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기술력이나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만 1상, 2상, 3상 이렇게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제품화까지 된 다음에 그게 또 잘 팔려야지만이 나한테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고 뭐 일단 3상이 지나고 나서 제품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잘 팔려 나가면 네, 뭔가 이제 수혜가 될 수는 있는데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좋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예, 돈이 별로 없거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 국제적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기술력을 사간 다음에 지네가 임상시험을 하고 뭐 제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이제 로열티도 주고 기술을 사가는 것에 대한 어떤 돈도 주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네가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태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네 일단 뭐 나쁘게 볼 건 없고요. 일단 3상까지 갔으니까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네 분위기는 좀 잡히겠죠. 지난번에 나온 게 그거겠지. 그래서 네 이 3상에 대한 기대감을 해놓고 나서 3상 시험 한다 나오니까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대부분이. 네. 이제 3상 시험이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때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올라갈 때는 뭐 3상 시험, 뭐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온다. 네, 성공했다. 거기가 끝.
네, 그러나 주가 떨어지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손해 볼 일이 없겠지만은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여기 근데 여기 이때 떨어진 거 왜 떨어진 거예요? 이거 떨어진 거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3월 달에 이때는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메지온이라는 종목이래요. 메지온.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작년 3월에 떨어진 이유가 뭐요? 1년 전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무상증자를 했고 여기가 3월인데 3월 초 후반부에 지금 여기 나온 거고요. 네. 3월 초에 뭔 일이 있었어? 뭔 일인지 모르겠네. 뭐 특별한 이거 유단의필 이거 뭐 저거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이 신약 허가 신청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하여튼 뭐 말들이 많았네요. 네. 권리락인가? 아닌데 이건 수정주가라서 그런 게 안 나올 텐데 하한가 떨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점마로 떨어진 이유가 아마 그거겠지? 뭐 날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마 그쪽을 조금 이제 접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다시 뭐 수정해서 나올 수 있는 뭐 상황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이오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지금 차트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타나는 구간은 뭡니까? 데드가 나오면 뭐라고? 데드가 나오면 뭐까지 봐야 돼요? 골든 크로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 올라가는 거죠. 골든 크로스 안 나오면 계속 옆으로 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보시니까 뭐 단타로 접근하실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예. 근데 뭐 급등한다라든지 뭐 그런 조건들은 없잖아요. 약간 승질이 좀 급하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뭐 더 이상은 뭐 해드릴 수가 없고요. 어서 오세요. 네. 내가 뭐 좋아서 본 것도 아니고 비아그라 형제 자매품이라고 해서 내가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뭐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약이기도 하고요. 네. 네. 바이오 종목군들은 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볼 거 없죠. 예전에 시젠 이런 거 팔으라고 그러면은 거품 물고 막 그런 분들 많았는데 뭐 시젠 이제 뭐 시젠이 아니라 이제 시 뭐가 됐지? 이제 시 막 네. 그 당시에 이 시즌에 또 바글바글 하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잘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이런 비슷한 거예요. 주식을 고점에서 사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요즘에 그림을 약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고점에서 사게 된다는 것은 소문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 똑같다 얘기야. 이 그림 봐봐요. 되게 재밌지 않아? 네, 요거를 이렇게 요즘에 네,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두 마리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고 나온 게, 우와, 잘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는 거지. 소문을 듣고서, 오씨, 저기 장사가 뭐, 맛있는 게 많은가 보지? 지금 가볼까? 그랬더니 저 안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야, 이씨, 설거지할 놈들 빨리 와, 이씨. 그러고. 항상 고점에서 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설거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기선 항상 메아리가 된다고 그랬죠? 무슨 메아리요? 아따 호구 왔는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설거지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다 먹은 그릇을 던져주죠. 야! 이렇게. 오늘도 계좌는 플러스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계좌는 플러스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오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많이 올라가던 놈들, 뭐 2차전지가 오늘 또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2차전지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미래 나노텍,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오늘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올라오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가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걔네들 에코프로 애들이 힘이 좀 약해지거나 LNF도 좀 올려놓고 바로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평준화를 위해서는 걔네들이 계속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다는 거. 지금 제가 이걸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산다 이거야. 16만 원에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를 원하느냐라는 거가 되는 거지. 도대체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에코프로 BM이죠. 네. 에코프로 BM을 내가 지금 여기 23만 원에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23만 원에 사는 거겠지? 네.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려고. 예?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건 텐데, 수익을 내가지고 지금 얼마큼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하는 것일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제 무료 강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손실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초보 투자자들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손실이 난다. 돼지는 도살장으로 그 그림도 있어요. 내가 그 커뮤니티에다 그림을 요즘에 많이 잘 그리고 있잖아요. 네, 돼지 도살장 그림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잡아먹히는.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 그림이 돼지 도살장이 어디에 있지? 그게 여기 있다. 옛날에는 다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옛날 거가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이 잘 못 보시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려놓은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주방장이 노리고 있는 거야.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해가지고 네. 고평가, 급등 테마, 공매도, 신용미수, 이 꿀돼지들을 네, 어떤 놈인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살벌하죠. 네, 이렇게 돼지는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네. 예전에 커뮤니티에 있었는데 지금은 못 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림이 자꾸 사라져요. 옛날 것들은 사라져가지고 아마 못 보실 겁니다. 나중에 네, 보시게 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요즘에 업데이트를 새로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새로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저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게 그림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한번 딱 보면은 그냥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고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뭔가 좀 비대해져 있는 거, 또는 이제 뭔가 이게 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공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주방장 놈이 저놈이 살이 많이 쪘네, 잡아먹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지금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이미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밥을 더 먹어라 그러고 갖고 온단 말이야. 우리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면은 네, 살이 쪄서 돼지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런 거. 애들 돼지 잡아서 종목 사는 그림이요? 그거는 뭐라고 주제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는 하지 마라? 애들 돈까지 깨지 마라 뭐 이런 거요? 네, 돼지 암살돼 있고 막 그런 거? 네, 나중에 생각나면 또 그려볼게요. 네, 아무튼 이 고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 자, 지금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거든요. 제 주식 강의에 보면은 초보자들이 고려하지 않아서 손실이 나는 바로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초보자들이 매수를 할 때, 또는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중수 고수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망각하고 할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나는 얼마까지 먹을 것인가,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요. 왜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감성이 충만해지는 거야. 삘이 빡 오는 거지. 아까 유대나 삘, 네, 그거 먹었는지 그냥 뭐가 빡 왔어. 그냥 느낌이 딱 튀었어. 그러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사는 거야. 네, 뭐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중요한 거는 금양이 최저점에서 400배가 오르든 4000배가 오르든 그 초반 시점에 시총이 얼마였는지 한번 봐봐요. 네, 금양이. 그래서 금양이 지금 이제 사면은 얼마큼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이 4조 5천억입니다. 여기서 400배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600조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최저점이라고 치면 뭐 최저점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이때를 뭐 비교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비교하기 쉬운 자리는 어디냐? 요 정도겠지. 요 정도 한 4,000원 정도. 그래서 한 20배 정도 올랐다 칩시다. 20배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시총이 얼마가 되겠어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겠죠? 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2천억짜리가 10배 갔어. 2조 갔다. 20배 갔어. 4조 갔다. 아, 이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처럼 지금 20조야. 에코프로비엠처럼 20조짜리 기업인데 이 20조짜리 기업이 과거에 이만큼 올라갔잖아. 이거 20배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산다고 생각해봐. 20조짜리가 20배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400조지. 못 먹는 거야 이거. 네? 이건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긴 없어요. 네, 에코프로가 뭐 에코프로 BM이 그냥 막 커져가지고 네, 삼성전자보다 시총 커지고 막 그냥 우리나라 세계 우리 1등 기업 되고 막 네, 규모가 가장 큰 기업 되고 뭐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리는 없잖아. 내가 살아생전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20배를 간 거야. 이때는 20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배 전이면 1조 정도밖에 안 했겠지. 1조짜리가 20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20조짜리는 가면 얼마큼 가겠냐, 이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종목을 예로 들어서 해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때 고점에서 매수할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고려해야 돼요. 자, 얘를 지금 가지고서 얼만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50%? 50% 올라가면 얘는 얼마가 돼요? 시총이 30조가 됩니다. 네. 시총이 30조가 돼요. 그렇게 치면 삼성화재 이런 거는 최저점에서 몇 배 올랐겠어요? 왜 커프로 뭐 250배 올랐어. 그럼 삼성화재는 저기 밑에서부터 치면 227원짜리가 지금 20만원이면 이거 얼마 올랐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 이때 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뭘 할 거요. 삼성생명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이런 거 봐봐요. 삼성전자는 그럼 저 밑에서부터 얼마나 올랐겠어요. 네? 32원짜리가 지금 6만원이야. 그럼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뭐 최저점에서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저점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저점이라는 것이 매수를 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지. 거기서 운 좋게 상승으로 전환된 거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는 발바닥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무릎. 발목에서 사지도 않아. 무릎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추세상에서는 저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저점에서 안 샀더라도 지금쯤이면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얼마가 올랐다. 이거 뭐 나도 뭐 어릴 때는 뭐 어땠어 뭐 이런 거 네. 그 의미 없어요. 네. 우리도 생각해봐. 우리도 태어났을 때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야. 네? 똥오줌도 못 가렸잖아. 기저귀도 엄마 아빠가 다 갈아주고. 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말 잘하지. 그러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죠? 나도 어릴 때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거랑 지금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죠?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저점에서 뭐 얼마였는데 뭐 몇 배가 올랐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올라가겠냐, 지금 몸집이 얼마큼 커져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 얼마가 올랐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점에서 이만큼 올랐어, 250배 올랐어, 뭐 50배 올랐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경계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경계해야 돼. 왜냐면 자봐, 100원짜리가 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배가 올라간 거잖아. 그죠? 네, 100배가 올라갔잖아요. 100원짜리가. 근데 이게 1000원쯤 됐을 때 1000원짜리가 100원으로 가게 되면, 만원으로 가게 되면 10배 오른 거거든요. 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2배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배수가 작아집니다. 이 배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위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캐파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서 크게 먹으려면 밑에서 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미 250배가 올랐어요. 200배가 올랐다 칩시다. 200배가 올랐어. 그럼 여기서 200배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고점에서 매수할 때는 야, 얘를 가지고서 내가 얼마큼 먹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얘가 지금 시총이 130조 원인데 얘가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여기서 2배 올라갈 것 같아요? 못 가려는 법은 없어요. 2배 올라가면 얼마일까? 260조예요. 오늘 계산 너무 잘 된다. 그죠? 260조짜리 기업이 탄생하는 거야. 2배 올라가면. 네. 감이 와요? 얘가 260조가 돼서 여기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만원, 이제 110만원짜리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총이 1000억짜리가 5천억 가고 6천억 가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리스킹하지. 변화가 있고. 대형주들은요. 일정 구간 어느 정도 만들어놨어.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30조대예요. 아이고 현대차가 지금 30조대인데 지금 38조, 39조야. 39조인데 얘가 지금 갑자기 2배를 뛸 수 있냐 이 말이야. 못 뛰겠죠. 못 뛴다고. 물론 뛰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얘가 뭐 70조 간다고 해서 뭐 세상을 뒤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충분히 갈 수도 있지. 하지만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한계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또는 시장에 수급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한 60, 70%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대형주들은 대신에 리스킹이 작아요. 얘가 지금 한 50조쯤 간다. 가능하지. 왜?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면서요.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봐봐. 한번 이렇게 따라보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했을 때는 얘가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뭐 지금 이 올해는 실적이 이만큼 나오겠지. 자, 올해 실총이 지금 10조래요. 10조. 대체적으로 제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연간 실적이 이제 10조가 나온다 이거야. 10조. 곱하기 10을 하면 그럼 100조짜리 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100조에서 조금 까가지고 한 6, 70조 나온다. 지금 이 실적 가지고는 괜찮은 거예요. 시총이 지금 얘 38조인데 매출이 지금 그 절반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 140조 아닙니까 이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가치로만 따지고 보면은 100조 근처까지 가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요. 그럼 100조 근처까지 가려면 이게 3배가 뻥튀기 돼야 돼. 그러면은 현재가에서 한 50몇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10배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한 60, 70조만 간다 그래도 2배 뻥튀기잖아. 그럼 36만 원, 한 40만 원까지 욕심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신에 얘네들 보시면 이렇게 막 그 덩어리를 막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뭐 10배를 가네 100배를 가네 지금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이 급등주의 매매 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거 또 아픈 데로 찔리는 거겠지만 삼성전자도 여기 9만원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100%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100% 올라가겠지. 삼성전자 이때 시총이 얼마였어요? 그럼 1000조짜리 기업이 탄생하는 거잖아. 1000조짜리 기업이요. 안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애플도 갔는데 애플도 2000조 3000조 가는데 우리 삼성전자 못 갈 게 뭐 있겠냐? 못 갈 게 뭐 없지. 없어. 문제는 저거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받아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봐요. 10만원짜리를 2배 땡겨가지고 20만원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가격을 낮춰가지고 5만원짜리를 다시 10만원까지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15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요. 5만 원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는 빈 그릇만 있다고, 설거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당장 뭐 음식물 남아 있는 거 찌꺼기 조금 먹다 보면은 주인장이 전화 온다고 톡톡톡 건드려요. 왜요? 그러면은 설거지는 언제? 네.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 음식 다 떨어졌다 이거야. 설거지하고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지에서 물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지.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뭘 했다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와장창 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던지자 해가지고 여기서 와장창 팔아먹고 어디로 갔다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으로 고점에서 또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응?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귀를 닫았어. 네. 삼원금천비록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그거를요. 지금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에 귀를 막고서 너는 진짜 안 들린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몇 년 이후의 것을 지금 갖다가 땡기는 부분인데 그대로 나왔을 경우의 이야기예요. 실적은 항상 변화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실적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이때. 근데 그 이후로는 실적 계속 떨어지죠. 왜? 전망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규모도 커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아침에 해드렸나요? 동네에서 통닭집이 하나가 있어. 통닭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통닭집에서만 통닭을 사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 통닭집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겠지. 응? 장사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저기 통닭집 장사 잘 되네? 옆에다 하나 넣어야 되겠다. 무슨 통닭, 그 다음에 대기업이 가만히 있을까? 뭔가 그 체인점이 또 들어와. 뭐뭐 치킨, 뭐뭐 치킨 해가지고 또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캐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부분들은요.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나눠 먹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양극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거의 대장이라고 치더라도요. 물론 대장의 지위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면 피크를 찍었다라면 그 부분을 다른 놈들에게 나눠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물론 올라간 종목 지금 뭐 상황이 기업이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 네. 2차전지 테마 뭐 이런 거 제가 나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 있는 종목을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뭐 2차전지 뭐 계속 나쁘다. 난 나쁘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2차전지의 그 전기차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수소하고 전기차 나올 때도 수소차를 욕했지 전기차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전기차가 있는데 왜 수소를 갖다가 밀어? 이건 아니야. 전기차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되면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이 테마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 모든 부분들을 미리 땡겨서 반영했다라면, 그래서 미리 배가 불러버렸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진입을 할 때, 고점에서 진입을 할 때 항상 얼만큼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을 만약에 산다. 뭐 지금 보니까 뭐 빚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빚투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빚을 내가지고 여기서 들어왔다 이거야. 20만원대에서 들어왔어. 도대체 얼만큼 먹으려고 빚까지 내서 들어온 것일까? 네? 내연기관은 어차피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유럽에서는 어차피 발표했잖아요. 그 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하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힘이 빠지는 그런 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앞으로 10년 후에 유럽에서 판매 중지가 된대요. 근데 유럽에서 판매 중지된다고 우리나라도 판매 중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바로 2034년까지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 새로 만들어서 팔아먹은 그런 자동차들은 내구 연한이 적어도 15년, 20년은 가는데, 그럼 2034년에서 20년을 더 해봐. 그럼 앞으로 30년 후에, 네. 그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몇 살이냐, 그러면. 그럼 내가 주식을 하고 있을지 안 할지도 몰라. 네. 힘들어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김할머니 만나러 다니니까. 뭐, 그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주식은 그 전에 매수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네, 당장은 내연기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뭐지? 그, 신년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위험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1년치 계획을 딱 세워놓잖아. 그거 이미 다 달성된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 1월 달부터 이제 매달, 이제 한 달에, 뭐 매달 이제 우리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할 거야. 네. 그러면 벌써 1년치 운동한 것 같아. 네. 에? 1년치 운동한 것 같이 막 그런다고. 근데 저 직접 해보면 어때요? 시간 더럽게 안 가고 막 그냥 운동하기 힘든 거죠. 이거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올해부터는 뭐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뭐 가볍게 손뼉치기를 10번 하겠다. 하루 이틀 한 달 할 수 있어요. 2달 못하고 3달 못하는 겁니다. 왜? 저 밑에 거 이거 달성됐을 때 그거를 먼저 땡겨온 거거든. 만약에 거기 상품이라도 걸렸어 봐요. 네. 손뼉치고 막 그러면은 한 달에 뭐 아니면 뭐 1년 후에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으면 내가 100만원 줄게 라고 배우자가 얘기했어. 그러면 막 벌써 100만원 받은 것처럼 막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손뼉치고 그러는데 하루 이제 딱 네, 삐끗해가지고 못 받게 됐다. 그러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백두산 폭발을 왜 예전부터 계속 백두산 폭발 가지고 얘기하는겨. 백두산 폭발이 뭐 어쩌라고. 백두산 폭발을 하든가 말든가 뭐 거기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폭발이 되면은 네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백두산이 저 위쪽이잖아요. 백두산이 그러면 뭐 중국하고 저기 몽골에 있는 애들이나 고민해야지. 뭐 우리나라가 뭐 왜 고민하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38선 있고요. 여기 백두산인데 여기 백두산 폭발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화산재가 밑으로 내려와요? 옆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일본에서 후지산이 폭발한데 뭐 어쩌라고. 후지산 폭발한 건 옆으로 갑니다. 바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백두산이 폭발을 하든가 뭐 거기서 뭐 핵실험을 하든 뭐 거기다 뭐 통구를 해먹든가 김정은을 구워먹든가 삶아먹든가 그거 우리랑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거기 뭐 무너지면은 왜 우리 건설사들이 가가지고 재건해줄까봐? 아이고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중국 애들이 오지 우리나라가 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건설주가 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폭발이니 나발이니 뭐 거기다 마시멜로나 구워 먹고 그냥 그러세요. 거기 아무런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그냥 우주인이 한 30년 후에 침공을 한다는데 우리 벙커주라도 살까요? 그럼 똑같은 거요. 네. 똑같은겨. 안 오게 할게요. 네, 안 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백두산이 뭐 터져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뭐 백두산이 터졌는데 뭐 어떡할게요. 그 무슨 선풍기 주사요. 선풍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사시면 되겠네. 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뭐 보니까 일본에서도 후지산 올해 뭐 4월달에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4월달에 얼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4월달에 폭발한다고. 아 진짜 애들 보면은 진짜 그럴싸하게 막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아니면 말고야. 근데 우리 예전에 Y2K 기억나시죠? Y2K 에?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뭐 날짜가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뭐 세상이 망할 거라니 혼란에 빠질 거라니 띵띵띵띵 그거 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뭐 아무 일이 없었잖아. 그 또 하나 뭐 있어요? 1998년이었던가? 휴거인가 뭐 그 있었잖아. 뭐가 와가지고 뭐 다 뒤질 거라고. 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 휴거라는 게 있었어. 휴거 뭐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뭐 하여튼 뭐 그 사이버 애들 와가지고 네 별 거지 같은 거 다
그냥 끝이야. 그리고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노스트라다무스가 일어나도 뭐 그런 건 안 돼. 그냥 다 예언, 너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야. 지금 내가 여기서 빚을 왕창 내가지고 주식을 사서 도대체 이걸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가란 말이야. 네? 23만원에 사가지고 내가 얼마큼 먹을 것이라는 그 목표치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 얼마나 먹을 거예요? 나는 이거 23만원 사가지고 30만원까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큼 올라야 돼? 50%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올라야 된다고? 시총이 32조. 32조를 감당할 정도의 기업이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네? 고민해야 되잖아요. 32조짜리 기업에 생각하세요? 물론 추종자들은 100조짜리 기업에 생각하겠지. 자, 32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삼성물산이 지금 얼마라고 했지? 물론 이런 걸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해요. 네,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삼성물산이 지금 시총이 20조예요. 근데 삼성물산은 어떤 기업이에요? 삼성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배구조상에서요. 그러면 에코프로그램 싹 팔아가지고 삼성물산을 적대적 M&A를 들어가서 여기 있는 시총을 다 긁어 먹어버려. 그러면은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겠네? 물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 네, 물론 방어가 되겠지만은, 네. 뭐 기아차도 지금 30주대 후반이에요. 네, 기아도 30주대 후반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다 제낀다고 봐야지. LG전자 이런 거는 진작에 제꼈어요. 네, LG전자보다 지금 시총이 더 크잖아. 이거 18조밖에 안 돼요, LG전자. 네, 야, 그 그룹 열심히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야. 네. LG전자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시총 18조밖에 안 되고, 에코프로 막 그냥 짠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막 시총 20조 넘어가고, 막 LG전자 굿바이 사요나라 하고 있고 막. 네. 웃기죠. 이게 주식시장이야. 그러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지 말란 법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지금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건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2배, 3배 정도 올라갔다든지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뭐 200배가 뛴다, 뭐 100배가 뛴다.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기업이 100배가 성장한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주식시장에서 그런 급등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기는 해. 네? 많이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돈을 버는 애들은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네? 왜? 여러분들은 뒤늦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어. 내가 이거를 알게 됐어. 모두가 찬양하는 그 주식을 나도 알게 됐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요. 뭐 저기 대통령이 어디 뭐 해외 순방 가고 그럴 때 전화 옵니까? 어떻게 좀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뭐 그 금통위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 열리는데 금통위 뭐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합니까? 이번에 금리 결정을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전화 안 한다고. 아니 동네 이장님이라도 전화 오나요?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 오는 거 있겠다. 어이 김씨 수박이 아주 그냥 좋아. 이번에 비료는 얼마나 살겨? 이렇게 전화는 올 수 있겠지. 그런 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아니면 뭐 어디 그냥 지역구 의원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이 뭐 현안을 논한할 정도 그런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뭐 무시해서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네, 나는 동네 지나가는 애들도 나한테 길 안 물어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 귀에 들렸다, 내가 알게 됐다, 그게 무슨 정보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알고 걔도 아는데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돈이 됩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돈이 돼요 안 돼요? 야, 그 집 그 동네에서 통닭집이 대박 잘 된 애들아 끝났어야. 야, 커피숍 엄청 잘 된 애들아 끝났어라고. 처음에 커피숍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너도 나도 커피숍 잘 된다니까 그때 가서 커피숍으로 하는. 네. 그거예요. 그 내가 알게 되고 시끄러졌어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뭐 비교 가치가 좀 안 되겠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요. 욕 무지하게 먹었지. 네? 욕 무지하게 했어. 많이 먹었어. 진짜. 이거 2017년도에 그 팟빵 같은 데 가보시면 아직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때 방송할 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유튜브도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네? 왜요? 팔으라고 했다고. 신라젠이 뭔지 아느냐? 이게 신라젠이 팩사백인가 그러죠. 간암? 네. 나 진짜 뭐 이게 뭐 원래는 뭔 치료제였는데 이제 이것도 잊어버렸다. 네. 뭐 해가지고 뭐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 어디에 효과가 있고 뭐가 있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여기 상한가를 빵 쳐버리는 거. 야, 뭔 테마를 가르쳐줘. 테마를 가르쳐주기는 시장의 순리대로 가는 거지. 올라가는 놈이 테마요. 올라가는 놈이 대장이고 뭔 놈이 올라가겠어요. 생각해봐요. 어차피 내가 이거 갑니다 그래도 어차피 뭐 그거 오래 들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리오프닝도 어차피 뭐 지금 뭐 이거 사세요 그랬다가 주가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막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다 놀래가지고 그냥 막 주식 팔아먹고 네 다시는 안 보러 오고 막 그러다가 주가 또 올라가면은 아 그때 그거 팔아버렸는데요 뭐 다시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뭐 지금 가르쳐서 뭐 할 거예요. 네? 예전 작년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전기전자, 자동차, 그 뭐 장비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계속 보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냥 계속 서세요. 걔네들 시대가 올 때까지. 경기가 좋아지는 데 따른 기대주들을 사시면 돼요. 테마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했죠? 대형주. 대형주고 그 업종이 대부분이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들어가면서 걔네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면은 걔네들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걔네들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르는 종목들이 아니야. 안 사고 있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기가 싫어서 안 사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저점이고요. 저쪽에 있는 화려한 애들은 예뻐 보이는 애들은 고점이거든요. 그 걔네들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홈쇼핑에서 그냥 네 11시 넘어가면 나오는 그거 있잖아. 요즘에 마네킹 나온 그 입혀갖고 나오는 거. 이건 색깔이 좀 이런데 오 레인보우 좋았어. 막 그런 거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으면 또 뒤에서 그냥 등짝 스매싱 날라오고 막 그냥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런 거 있어. 예전에는 방송을 할 때 종목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무방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주식 사세요 하고 대형주를 말해주잖아. 그럼 그거 말고 많이 올라가는 거요. 급등하는 거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항상 그랬어요. 아니 뭐 추천주 달래서 추천주 줬는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뭘 자꾸 딴 거 달래. 이젠 대형주라도 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사세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안 살 거지. 그렇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건드릴 만한 그런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못 간 게 있어요. 지금 뭐 보면 썸네일에서 막 그런 거 보면 막 뭐 화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못 간 2차전지 테마를 잡아라. 후속주를 잡아라. 뭐 이런 그래 그런 거 달라는 건 아니요. 그런 거 달래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라도 한번 나오면은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그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럼 원래 그런 방송 하지도 않았고 그런 종목을 다루지도 않았고 네. 매수라는 것은요 항상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야죠. 저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도 주가가 밀려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그냥 따라서 매수했는데 손실이 나고 있어. 그럼 이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네. 기분, 야, 성추다, 근데 지금, 진짜, 와,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런 데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얘기해드리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서 그런 거지. 뭐,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냥 그냥 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사지 않는 게. 아니 뭐 밑에서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 어때? 뭐 1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어떠고 2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수익이 뭐 100배 났다 500배 났다 1000배 났다. 최근에 막 갑자기 급등했던 거 개인들이 들어간 게 없었어요. 개인들은 지금 뭐 수익 뭐 에코프로비엠 수익 뭐 한 500% 600% 나왔어요. 이게 자랑하시는 분들 언제 산 거예요? 2년 전에 산 거야. 3년 전에 산 거라고. 근데 그걸 듣고서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미 그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위메이드 그랬잖아요. 위메이드 이거 안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그 내가 팔아먹은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간 적은 있었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간 적은 있었어. 네. 좀 많이 올라갔다 치자.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큰 추세에서 팔아먹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안 팔은 거를 후에 뭐 이런 거 그때 팔아먹은 걸 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카카오부터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런 것도 봐봐. 이게 뭐 이 당시에 뭐 사람들 미쳐가지고요. 그때 뭐였어? 이거 10배 올라갔잖아. 이거 미친 거지.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치는 주식이 가끔 나타나면요. 이 꺾이는 자리에서는 대부분이 옆으로 누워요. 그리고 살이 쪘잖아. 똥똥하니. 그러면은 이제 주방장이 등장한다니까. 어우 씨, 살 쪘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희망을 막 갖고서 뭐 더 사고 막 그러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24만 원에서 뭐 여기 뭐 2만 원? 네.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3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면 이제 끝장난 거지 뭐. 제가 그때도 팔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22만 원에 팔았어요. 22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팔면서 설명 드렸잖아요. 이거 꺾이게 되면 매우 피곤합니다. 언제 가겠어요? 이제 언제쯤 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왜? 앞에서 엄청나게 큰 걸 보여줬거든.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무서운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저기 15만원대 16만원대 그 당시에 매도를 이거는 진짜 내가 사실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3번인가 얘기했어요. 여기 마지막 매도가 여기서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에도 파세요. 근데 이것도요, 저 밑에서 다음하고 합병할 때 그때부터 사갖고 있는 분들은 돈 많이 벌었지. 네.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것도 보면 뭐 엄청나게 올라갔지. 근데 그리고 나서 항상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도 팔아도 괜찮은 것 같아. 이만큼 더 신고가 나서 와장창 올라갔어. 그래도 끝인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얼마큼 더 올라가려고 라는 거죠. 지금 6만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시총이 26조예요. 근데 얘가 지금 18만, 지금 3배 더 늘어나요. 그럼 이게 70조짜리야. 이 당시에 시총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는 근데 좀 이제 좀 늦게 팔았지. 좀 늦게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 꺾일 때. 왜냐면 이 당시에 하도 그냥 개인들이 달라붙어갖고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 타이밍만 기다립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0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조금 내려가가지고 네 60인가 70인가에 팔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 게 아닌가? 다음이 카카오를 먹은 거요? 그 당시에 다음이 있어서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카카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이 카카오로 바뀌었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주제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만큼 더 먹을 수 있는가만 고민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다음이 카카오를 먹었는지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름이 일단 카카오가 됐죠. 네. 이름이 다음이 일단은 카카오로 바뀐 거지. 네. 그렇게 됐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그게 합병된 지가 벌써 한 7년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한 7년쯤 된 것 같은데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만큼을 먹을 것인가.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서 산다 그러면요 6만원에 지금 내가 삼성전자 매수했다. 그럼 나는 적어도
얼마에서 8만원 이상에서 팔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그런 생각은 일단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만원 이상. 근데 만약에 장이 호황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만약에 진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 부양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서 막확 화랑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8만원만 가겠어? 더 갈 수도 있죠. 삼성전자 항상 그래왔거든요. 갔다가 조정 받다가 그 이상으로 항상 넘어갔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한 2년 조정 받았는데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8만원 아니라 9만원 10만원도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8만원 정도 해볼만 하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매수하는 가격대 대비해서 얼만큼 먹을 수 있겠는 거지. 이런 데서는 지금 주변에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10만전자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9만원 사가지고 10만전자 가서 뭐 얼마나 먹으려고. 나는 여기서 무려 2년을 기다려서 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집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조금씩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했잖아요. 사기 시작했다고. 네. 그거하고 조금 올라갈 때 안 팔았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또 박살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 기다려서 먹은 건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별로 걱정거리가 없이 가잖아요. 저는 계좌 아직도 안 봐요. 얼마가 뭐 어떻게 됐는지.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매일 쳐다보거나 매일 쳐다봐야 되는 건 뭐요? 성투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송 나올 때 얼굴 이런 거 사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 가족 사진 앞에다 이렇게 딱 넣어놔. 그러면은 이게 누구야? 그러면은 성투사 그러면은 다 통한다니까. 네 경찰이 와가지고 검문 있겠습니다. 그럼 딱 성투사 딱 보여주면 통과. 네 이런 사람들은 해도 돼. 딱 이런 거. 네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네, 투자주의 환기 나오는 거 그냥 냅둬요. 네, 그 뭐 어떡할게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주의 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그냥 상상 막 치고 올라가고 뭐 그래도 뭐 제동 걸 수 있는 거리 그게 없었는데 요즘엔 VI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 뭐 저거 뭐야? 근데 환기가 들어가면 감사보고서 좀 이상한 건가? 뭔가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크게 저거 영향될 건 없고요. 감사보고서가 이상하면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감사보고서 웬만한 건 다 제출됐잖아. 근데 지금 환기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안 했을 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1일날 공지 나온 거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 10일 안에 감사보고서 무조건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안 그러면은 관리 종목 됐다가 상패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보고서 무조건 내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기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말 그대로 조심해라 이야기고 주의 경고 위험 이런 딱지 붙으면은요 이제 막 제동 걸리잖아요. 더 못 가게. 그래서 요즘에는 세력들이 가격을 핸들링 할 때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 가격 계산해 가지고 뭐 며칠 전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가면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안 되고 막 그래 가지고 가격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런 거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 환기 이런 거 나왔으면은요 그 공시가 뭔지 봐봐요. 왜 그런지. 감사보고서 끝까지 안 내면 뒤집니다. 상폐돼요. 상장 폐지. 근데 요즘에는 상장 폐지로 바로 안 가고 개선 기간을 주긴 주더라. 회사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감사보고서를 다 내요. 그래서 다 적정을 받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만약에 지금 3월 31일까지 안 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관리 종목을 지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환기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콤텍인 냈지. 한국타이어도 냈어요. 다 냈어. 네. 다 냈어. 다 내고 잘 올라가고 있어. 감사보고서를 내면 일단은 회사는 1년 정도는 뭘 한다? 상장 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죠. 감사보고서를 안 낸 기업들은요 10일 안에 무조건
이제 내줘야 돼요. 4월 10일까지는 이게 있어요. 지연 기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관리 종목 지정이 되든가 아마 그럴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가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3월 달에는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아까 뭐요? 하이닉스 뭐 공시 나온 게 있다고 뭐 공시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요? 뭔 공시요? 뭐 난리가 났다는데 보면은 맨날 그냥 뭐 별거 아닌 공시고 막 그러더라. 뭔 공시 나왔어요? 교환사채 발행한다 이거요? 운영자금 조달 위해서 2조 원대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사채 발행은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자사주 처분 결정 이것도 있네. 네, 자기 주식 처분한다고? 돈이 없나 보다 진짜? 네, 아니 좀 아니잖아.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식을 저거 처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환사채로 발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이거 뭐 그 문제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4월 3일 어제 했단 얘기 오늘이네 오늘. 네, 오늘 처분 결정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한다고? 처분은 4월 11일부터 하겠다. 이 자사주를 판다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2조 원이네 2조 원. 2조 원을 팔아먹는다고? 오, 이거를 처분하겠다. 4월 11일 날 네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겠다. 그러면 요 주식은 어디로 가겠어?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분 대상 가격 요거 해가지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네 예상 추가됐고요. 이렇게 해서 교환사채 발행을 이렇게 사채 발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시를 참고하라고? 공시? 뉴스를 보니까 더 빠른가요? 네. 총 발행 주식의 2.4% 규모, 사채 만기는 30년 4월 11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요거가 이제 자사주를 처분하는 이유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교환사채로 이제 뭘로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볼모로 잡힌다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네.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요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운영자금을 사용하겠다. 유상증자 안 하니까 다행인 거 아닌가? 네. 뭐, 그 악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저겁니까? 시간에서 많이 빠졌어요? 악재라고 보기엔 좀 그런 2% 정도 빠졌네. 좀 내려갔네. 사채 저거 했다고 해서 네 시간에서 조금 내려갔네요. 네 일단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지금 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당장 저거 하진 않아요. 뭐 사채 만기가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저거니까 네 이거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요거고 이걸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발행 결정 공시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상장을 하겠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이자는 3개월 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그냥 바로 교환해서 엎어치는 날짜는 5월 22일이네. 22일이면 다음 달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교환가액은 11만 1180원. 어허, 이자를 많이 주네. 그죠? 그래.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저거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당장 사채 발행하는 건 당장은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메릴 린치가 들어왔어. 대표 주관 회사가 요 상태로 악재가 되진 않아요. 악재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어서 한다는 거지. 네. 돈이 없다고 하는 거. 네. 돈이 없다고 하는 거고 아니 교환 청구를 지금 23년도 5월 22일부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하지는 않겠지 아마. 네. 안 할 거고 지금 교환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지금 종가의 127.5% 그러니까 27.5% 정도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제법 많이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싸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만약 교환사채다라고 한다라면 저 이자를 계속해서 3개월마다 받아 먹을 거고 2조 원이니까 제법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교환을 하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교환을 시켜주는 게 주식으로 교환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돈은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11만원대 이상까지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죠. 네. 그렇게 만약에 이 가격을 넘어서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 그 옵션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하이닉스가 막 15만원, 20만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는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돈이 없어서. 지금 운영자금이니까. 근데 저거 유상증자가 아니고 자사주를 이용해서 교환사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회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 지금 이게 얘가 저거로 보게 되면 뭐야? 아까 저기 나온 게 있었는데 뭘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원자재 이런 거 산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니 원자재 살 돈도 없다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 네. 원자재 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뭐? 여기 아까 어디 써 있었었는데, 그죠? 네. 이유가 써 있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운영자금 조달한다. 이거였나요? 이제,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거는 유상증자보다는 악재가 크진 않습니다. 네. 유상증자보다 악재가 크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것이 5월 22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다. 근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죠? 당장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자를 일단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저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속 받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저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속 받아먹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1만 1180원이 2030년 4월 11일까지 안 올라가면 얘네들은 그냥 채권으로 끝내버리겠지 아마.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네,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사주 담보로 지금 발행하는 거라서. 네, 운영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악재이긴 한데 봐봐야 되겠다, 그죠? 네, 봐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돈이 없다. 야,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회사가 돈이 없어? 아니 원자로 살 돈이 없어? 적자 한번 났다고 돈이 없다고? 얘 유보율이 얼마인데? 유보율이 1692%인데 현금이 없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 보고서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봐봐야 되겠는데. 지금 투자 규모를 축소하면 되잖아. 이번에 뭐 감산도 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투자는 이게 수십 조씩 하면서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돈이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자가 1%라도요 2조 원이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는 돈이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사채를 옵션이 붙은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거고 그 유증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 회사가 돈이 왜 없지? 하이닉스가? 회사가 돈이 왜 없지? 그때도 다 컨소시엄 구축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다지 얘네가 충격은 많이 안 받았을 건데요. 뭐 그것도 다 뭐 얘네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재무적 투자자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진 않을 텐데 왜 돈이 왜 없지? 주가가 그럼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으려나 내일? 근데 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게 당장 떨어지는 악재는 아니라서 그 상황은 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런지 아니면 뭐 될지 모르죠. 그런 건 없어요. 네. 배임 횡령 이런 거는 얘는 뭐 이런 회사에서 배임 횡령 나면 안 되죠. 네.
사업보고서 보셨어요? 네. 아니 현금 더 있을 건데 아니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나? 돈이 없어서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그냥 사채나 교환사채나 다를 건 없는데요. 그냥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요,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별다른 옵션은 없는데, 그냥 우리를 상대로 돈 빌려줄 사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사채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사채를 채권을 안 사. 그러면은, 야,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뭔가 옵션을 붙여줄게 라고 하는 게 교환사채, 전환사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채에다가 옵션 하나 더 끼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았으면은 옵션을 안 끼워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사채가 더 낫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다른 불필요한 옵션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요즘엔 뭐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죠. 채권 금리가 내려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아니 근데 가장 미스터리는 이거다. 하이닉스가 적자 4분기 조금 났다고, 뭐 1분기 적자 조금 났다고, 원재료 살 돈이 없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네.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진짜로 돈이 없진 않을 건데, 그만큼 돈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원재료를 뭐, 얼마나 갖다 들이부으려고, 투자를 너무 확장한 게 있었나? 좀 봐야죠. 지금, 그죠? 뭐,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보고요. 네, 상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옵션입니다. 옵션.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옵션이라는 것은 채권을 하나 갖다 붙이고 나면 보통 회사가 돈을 빌릴 때는 채권을 갖다 팔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냥 일수 찍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대출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차용증을 하나 이렇게 써줘요. 이게 바로 저거예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회사 채권인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야. 우리 회사가 보증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10,000원이라고 써줘요. 10,000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간이 이제 12월 30일 날 이걸 가지고 오면 내가 10,000원을 너에게 줄게. 이런 게 바로 회사채입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에 파느냐? 10,000원 안 팔겠죠. 자, 이거를 9,000원에 팔게. 니들 사갈 사람 12월까지만 갖고 있으면 10,000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 채권을 파는데 야, 아무도 안 사. 야, 8,000원에 팔자. 그래도 아무도 안 사. 열받네. 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니네가 요거 채권을 이렇게 사가주면 여기다 옵션 하나 넣어줄게. 나중에 우리 주식이 5,000원 정도 있으면 요 금액만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옵션이 붙은 그런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고, 뭐 상관이 없죠. 자, 9,000원에 사가지고 이자 따박따박 받아 먹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6,000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5,000원에 주식을 바꿔가지고 6,000원에 팔아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다, 채권을 안 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옵션을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가가 보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그냥 낮은 금리지만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잘 사는 거고, 회사는 망하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신용등급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게 지금 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니 뭐 요즘에 그래도 SK 잘 나가는데? 그럼 뭐 대주주가 책임지겠지 뭐, 그죠? 하이닉스 대주주 누구야? 얘 책임지겠지 이 새끼. 출자하란 말이야. 네가
SK 스퀘어 여기서 출자하라고 20%나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 야 근데 다 뒤졌는데 이렇게 되면 자사주가 지금 5.54% 있었는데 여기서 반통가를 떨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씨 자사주를 더 사주는 못할 망정 돈이 없다고. 참 피곤한 스타일이다. 이 투자를 좀 철수하면 안 되나? 네. 요거는 좀 보자고요. 네, 요건 좀 보자고. 요건 봐야 되는데 봅시다. 네, 일단은 내일은 주가 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있다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요. 받아서 올릴 것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야, 이거는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돈 없어가지고 저거 한다는 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하이닉스가 돈이 없다고 원자재 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오씨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요, 네 배당을 이번에 안 주든가요? 배당도 좀 짜고 하긴 한데, 두고 봅시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지 뭐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것도 투자 일정을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유상증자 안 하고 자사주 가지고 교환사채 발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교환사채 발행은 당장 시장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문제는 자사주를 담보로 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뭐 별 볼일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별일이다 생각해서 시끄럽게 떠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일단 상황을 잘 만들어놔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다 엿먹으라는 거 아니야? 씨.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거 사는 거 맞아요. 3월달에 사는 게 맞지.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다 모으는 거지. 뭐, 어차피 이런 것도.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좀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하이닉스는 아직 좀 덜 저거 했나? 일단 내일 보자고요. 내일 봐야 됩니다. 내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이번에 미중 반도체 그 전쟁 때문에 타격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채권에 대한 장점을 살려가지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안 주는 게 좋잖아요. 채권을 발행했잖아. 이런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요, 이 가격이 있잖아요. 11만원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돈으로 갚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를 더 위로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만기가 언제야? 30년. 2030년 안에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모르겠네. 네. 못 박아주지 않았을까? 거기 뭐 저거 일단은 이거는 뭐 내일 시장 보고 결정하자고요. 뭐 지금 계산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상황 좀 보자고요. LS 일렉을 왜 이거 뭐 이런 건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이번에 뭐 저거 실적 잘 나온다고 얘기 계속 나오던데 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면서요. 잘 가고 있잖요? 네. 잘 가고 있잖아. 네. 그럼 뭐 별 문제 없죠? 이게 지금 예전에 어닝 쇼크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닝 쇼크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더 증가할 거다 얘기하면서 여기 얘는 매수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이거 별 문제 없어요. 네. 실적 좋아지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쳐버리는 상황. 실제로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국의 ABB래. 네, 이 뭐 지금 왜 계속 이래? 사상 최대 매출과 수주 잔고 이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최근에 올라가면서 계속 올리는 거 있었나 보지? 이번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여기 주가 떨어질 때 여기 언제요? 이게 2월 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실적 개판이라고 그때 뉴스에 나와가지고 지랄을 했었던 주식인데 왜 그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막 그냥 순식간에 바뀌냐고. 주가 떨어질 때
뭐 빛바랜 사상 최대 매출액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왔죠. 실적 뭐 쇼킹 나온다 뭐 이거 뭐 실적 떨어졌다 뭐 실적 감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 재밌지. 재밌지. 네. 재밌는겨. 요거는 뭐 당분간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얘네들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것들은요 유지를 잘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편안하게들 보세요.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아요, 그죠? 네, 강원랜드 실적 발표 나온 날 내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 내려왔네요. 네, 2만원에서 마무리됐네. 이거 실적 발표 언제야? 실적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증권 기다려라. 씨. 네, 300억 나오나 보자. 그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네. 야, 돈 잘한단 말이지. 일단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얘 그 실적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 네. 역대 최고 배당이라는데 배당금만 봐서는 실적이 전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 한번 지금 1분기 실적을 내가 지금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업 전망에서 봤을 때 예상치가 뭐래? 24,000% 이런 거는 씨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수정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저걸로 바뀌겠지만 네. 끝날 때 돼서 그래요. 네. 저놈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귀를 대고 듣고 있더라고. 귀를 대고 듣고 있다가 이게 딱 끝날 때 되면은 그냥 확 네, 짖더라고요. 김선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필요한 힘을 보태야 되는 종목들이라서 주가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차전지가 좀 죽어야 되거든요. 2차전지가 죽으면 걔네도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엎어치기 하면서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형주 쪽 움직임들을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률은 대형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네. 대형주들은 뭐 한 50% 올랐다 그러면 중소형들은 한 300%, 400%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대형주로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파악하세요.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대형주들을 조금씩 잡아서 많이 살 필요 없잖아요. 조금씩 해가지고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아래로 퍼뜨리는 거예요. 즉 자동차가 잘 간다 싶으면 현대차, 기아차 얘들을 먼저 조금 잡아놓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잘 나간다 싶으면 이제 대형 부품주,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주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좀 아래로 확장하는 전략들 세우시면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게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업황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어느 업황이 먼저 갈 것이냐? 뭐 지금으로서는 뭐 반도체 쪽이 네, 2차전지 이후로는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넘어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네. 대형주는 시총에서 거의 대부분 그 150, 뭐 100 이렇게까지도 안 갑니다. 네. 코스피 지수 책임지는 것들은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보통 한 15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맞는 시총을 하고요. 중소형 주장이 움직일 때는 뭐 걔네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크게 안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을 탔어 라고 생각된다면 대형주에 머물지 않아요. 어차피 큰 자금들은 대형주에 들어가가지고 10%만 먹어도 돈을 크게 먹으니까 안정적으로 먹겠다는 얘기지만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는 대형주만 고집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이 포트를 쫙 퍼뜨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대장을 삼성전자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업체들 이런 쪽 뭐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중을 5% 갖고 있다 그러면은 새롭게 사는 소부장 관련 뭐 그 조그만 종목들 장비 부품 관련주도 내 포트에서는 5%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 수익 났다. 근데 조그만 종목이 한 50% 수익 났다. 이렇게 되면은요, 수익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트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서두를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서두르시려면은, 지금부터 매수하시려면, 들락날락 하는 거 다 견디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걷어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서, 이제 적어도 이제 장 2,500포인트 좀 넘어가면 그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부터 고민하시든지, 얼마 안 남았어요. 2,500. 네.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00포인트. 아진산업이 지난번에 뭐 특강 종목이었어요? 그때 샀어? 이게 숨겨왔던 나의 종목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대? 왜 그러지? 네, 그냥 막 산겨 아니면 특강 때 내가 샀나? 몰라 하여튼 네. 포스코도 그랬던 것 같아. 포스코는 그랬던 것 같아. 그 시기가 좋았어. 요 시기. 요 시기. 지난 11월 하고 뭐 이번에도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네, 요 시기에 특강 들으신 분들이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그 한도만큼만 견딜 수 있는 상황만큼만 그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굴곡진 세월을 좀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원할 것 같은 테마가 있지만 그 테마는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상황은 돌고 도는 거니까 저점권에서 여유 있게 또 저점권에서 내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로 매수들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적자는 안 나겠죠. 설마. 반도체 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 통으로 적자가 나지 않을 겁니다. 네. 반도체는 적자죠. 반도체 적자인데 그게 4조냐 아니면 3조 원대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아직 우리도 몰라요. 네. 4월 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다니까 그때 보자고요. 네. 자, 아무튼 지금 나빠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저 위쪽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나빠 보이는 것들이요. 지금 나빠 보이는 것들. 지금 탁 가면 그냥 가시밭길 가고 고생이 환히 열릴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네. 고점 지옥이고 항상 저점 천국입니다. 언제나 네. 그런 그 시장의 진리를 알고 가세요. 크게 먹으려면 바닥에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내일 어차피 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장이 조금 있으면 열리겠죠? 네. 미국장 보시면 특강은 그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네.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5월 중순이나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아직은 편안하게. 네. 특강 계획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국장 한 번씩 체크만 하세요. 미국장이 좋으면 내일 우리 시장도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겁니다. 더 올라가야죠. 어차피 우리 시장은 2,500 이번 턴에서 좀 넘겨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좀 넘어가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내일 낮에 또 있어요. 낮에 14시? 네, 14시죠? 네. 14시부터 또 있으니까 14시에 또 오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오늘 방송 제목 고점에서 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사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걸 항상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이 강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성투자 주식 배우기에서 초보자가 고려하지 않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좀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